네, 이제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달의 베스트 플랜 만나볼 시간이죠. 자, 9월의 베스트 플랜 주제는 바로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정부 정책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좀 피부로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치매 보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출생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일단은 많이 안 하시고 맞아요. 신생아 자체도 줄어들었지만은 또 반면에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저희가 체감이 안 돼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보이세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만약에 뭐 신생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겪는 분들 같으면은 좀 관심이 있을 텐데 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뉴스에 나와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늙잖아요. 안 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고요. 동화 그렇죠. 속에 나오는 피터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먼저 이 저출산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과거 15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잡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정책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1차, 2차, 3차 발표를 하고 일단 시행을 1차, 2차까지는 했었는데 1차 시행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뭔가 이제 출산을 장려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3차가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한 명이 안 되고 있는데 저출산이 안 잡히고 있는 실질적 원인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로 보면은 예산을 꼭 저출산에 관련되지 않은 곳에 사용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50% 미만 정도가 되고 그와 상관없는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주택 관련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도 예산이 꼭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저출산의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도 결혼하셔야죠. 했나요? 아직은 미혼이지만 그쵸. 저도 해야 언젠가는 되겠죠? 하지 않을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네.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출산을 했을 때요. 이제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데 그만큼의 좀 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는 그렇죠. 해요. 네. 그 고민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쵸. 일단은 왜냐하면은 주택 문제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 구입비가 지금 부동산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적인 부분,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앵커님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은 휴직을 해야 되잖아요.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했을 때 이제 단절된다라는 거. 그쵸. 이런 문제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교육비하고 실제로 아이가 먹고 크고 하는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고등학교까지 양육하는데 비용이 1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돈이 있어야지 아이도 출산을 할 수가 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1억 6천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두 아이, 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출산적인 부분을 걱정을 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지하철 타면은 이러다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 문제가 그러면 만약에 고령화 사회 되는데 출산 문제가 그러면 잡히지 않았을 때 고령화 됐을 때는 어떤 문제인가라는 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출산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망자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출산율이 적어지면은 실질적으로 30세에서 60세 일하는 그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이 책임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그다음에 내 부모도 책임져야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만약에 부모와 그 자녀를 모두 다 양육한다 그러면 만약에 30세, 60세 현역이 50명 정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자녀 25명 그리고 부모가 1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수는 줄어들었죠.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125명을 50명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야지만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노인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치매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치매 네. 환자도 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단 향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고령화가 됐을 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런가라는 부분에 제가 통계를 한번 비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은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2025년도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많이 들어보신 게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1955년도부터 197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인데, 자,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가 1974년생이고요. 그리고 65세가 돼서 노인 인구가 진입하는 때가 2040년이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2040년이 되면은 이때가 되는 인구가 1,700만 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와. 이때부터 1,700만 명을 만약에 표로 보면 옆에 지도가 뭐냐면요. 현재 각 지역별 인구수예요. 그러면 인구수를 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가볍게 보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들 한번 봐요. 그러면 강원도, 충청남도, 대전, 충북,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 이런 데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2040년 이후에 노인 인구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인구수가 적어요. 그러면 한 도시 전체가 노령 인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국가적으로 젊은 세대가 30에서 60세대가 60세까지 인력 세대가 한 지역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마 이렇게 체감을 해보시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흐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노력으로 이런 큰 흐름을 갑자기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제 고령화 사회도 지났고 고령 사회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시고 또 그렇죠.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노인분들의 고민, 실질적 고민 우리는 예측을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으로 보면은 가장 크게 나눠주면 일단은 건강 문제와 돈 그쵸.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뭐 지금 젊은 세대분들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쭤볼 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지금 뭐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네. 안부를 물었을 때 부모님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하는 거짓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괜찮아 이건가요? 비슷했습니다. 잘 지낸다예요.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거짓말인가? 네. 잘 지낸다라는 게 이제 거짓말인데 이 잘 지낸다는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거짓말이요? 네. 뭐 다 필요 비슷합니다. 없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바쁘다입니다. 바쁘다요. 예. 그러니까 잘 지낸다. 그리고 나 바쁘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제 하네요. 네. 그러면 거짓말이라면은 잘 지내지 않고 그렇죠. 바쁘지도 않으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분들이 할 일이 일단은 없다라는 거고요.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잘 지내지 않고 어려운데 그것을 표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문제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리고 아픈 것을 티내며 걱정할까 봐 자녀가 걱정할까 봐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총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노후에 만약에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만약에 내가 이 노후에 접어들었다 하면 이 중에서 최소한으로 걱정거리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지금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자녀도 부모님 걱정이 되시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죠. 저희 모두의 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치매인데 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억만 잃고 신체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더 무서운 게 또 치매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깜빡깜빡 하시고 아 이거 치매인가? 아 그냥 건망증인가? 이게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좀 비슷하죠. 네. 예, 두 가지가 비슷한데 저도 이게 약간 이게 치매인가? 아, 아직까지는 치매가 아니겠지 이런 이렇게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일생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치매고 이런 경우는 치매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한번 네. 짚어보고 싶은데 재미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약속을 보면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면 이제 치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힌트를 주면은 생각이 나는 경우에는 이거 치매가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라고 했을 때 맞아. 이라고 생각이 네. 나면 이건 힌트를 준 거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 나랑 약속한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치매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또 이제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판단력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떤 것에 네. 맞게 입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생활에 맞게 안 입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치매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깜빡깜빡하는 게 있지만 이런 판단력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약간 깜빡한다 그러면 이런 나는 건망증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길 찾는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못 돌아오신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몇 번 가봤던 길, 뭐 자녀 집이라든가 새로 이사한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가게나 이런 곳을 매장 같은 데를 찾아가는데 여기 왔었던 길인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 정도는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건 치매가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망증에 좀 내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경계선에 모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평소에 깜빡깜빡 하셨던 분들은 지금 TV 앞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유심히 좀 살펴보셨을 것 그렇죠. 같고 가슴을 좀 쓸어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건망증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으면 치매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치매라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치매라고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병. 영화에서도 그렇죠. 많이 영화에서도 봤고요. 많이 나오죠. 네. 그죠? 뭐 머릿속에 이제 지우개가 있다. 맞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치매 같은 경우가 과거를 많이 회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옛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또렷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치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매는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지우는 겁니다. 과거는 기억을 그렇죠. 하고 현재만 있는 예, 거라는 거 오히려 몰랐네요. 현재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치매예요. 그래서 옛날 일들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네. 점점점 현재부터 과거로 진행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었던 일부터 어제 일, 그제 일,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일을 차근차근 잊어버려 가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집을 못 찾는 경우에도
현재의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을 못 찾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험으로 본다면 치매 보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약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독성으로 인해서 네. 알코올성 치매 있는데 보험에서 보면은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을 안 해줘요. 자, 그만큼 이 알코올성 치매는 조금 더 안 좋다, 예후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알코올성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치매는 또 보험으로도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 습관 있으신 분들은 좀 줄여가시는 게 좋겠고, 뭐 성별도 다 다르시고 나이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혹시 뭐 치매에도 단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세세하게 공부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치매 같은 경우 우리가 노령화 사회에서 필수 항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일단 우리가 암이 3명 중에 1명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령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암보다 더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는 게 치매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그 암을 넘어선다고요, 그쵸. 치매가? 네, 치매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네. 평균 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그쵸. 암이 더 많았었는데 암은 오히려 더 젊은 층에서 오히려 이제는 걸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암이 60대 전후로 가장 발병률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고 100세 이상을 산다라고 보면 60세는요 중간 시대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중간 세대 정도가 암에 걸리는 거고요. 오히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치매가 위험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표의 통계에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치매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나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6대 4 정도로요. 자, 네. 높은 이유는요. 여성이 오래 사나요? 남성이 오래 사나요? 뭐 당연히 여성분들이 보통 그쵸. 오래 사시죠.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으로 7세 이상 정도 오래 네.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더 오래 사는데 여성이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더 많은 게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치매가 그래서 높은 그렇죠. 거네요. 여성이 치매 걸리기 더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여성분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성이 그만큼 발병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그래서 더 단순히 치매에 잘 걸리나 보다가 아니고요.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 위험성이 더 높구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연령별로 보면은 오히려 60대 이제 노인과 되면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작아요. 오히려. 근데 점점점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85세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치매 연령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보험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치매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암보험 열심히 준비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특히 여성분들 치매가 더 위험하다는 거 놓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라도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몇 살 때 가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네,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준하고 아니면 이제 그 노인 연령층에 가까우신 분들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조금 다른데 표를 보시면요. 일단 기준으로는 30세 이상부터는 치매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시작 시점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준으로 보면 65세 정도까지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진단비가 이제 경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큰 차이는 없어요. 생활비라든가. 근데 65세를 초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진단비, 생활비 모든 게 다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를 할 때는 65세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이라고 하면 이제 75세입니다. 그래서 75세 의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그러면 치매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좋고 또 치매보험 중에서 한 가지 주의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은 치매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야지만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오래 가입하고 올해 안에 내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치매보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고 아무리 늦어도 75세 이전까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면 여자분들의 보험료가 더 비쌀까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 정도 내야지 이거 치매를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여성분들이 앞에서 네. 표를 보면 더 비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네. 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지만 만약에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면 치매 보험은 아직까지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없어요. 최고가 이제 95세까지 보장인데 그러면 95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도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근데 이제 90세까지는 50대라든가 6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을 먼저 준비를 하셔도 좋은데 자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만 원대부터 5만 원, 6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장이 보면은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데 중증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단비 말고 생활비만 일단 중증이 되었을 때 생활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생활비 같은 것이 걱정이 된다라면 생활비만 따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활비를 준비를 하시는데 만약에 90세든 95세든 이거는 치매 진단 기준이에요.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종신 지급이라는 뜻은 만약에 내가 90세라고 준비를 했는데 90세가 넘어가면 그건 보장이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90세 이전에만 진단받으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12년 정도 치매로 인해서 생존하신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더 많이 생존하시면 더 많이 생존하는 기간까지 종신토록 그 연령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생활비와 그다음에 내가 진단비 초기에 발병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증보다 경증이 했을 때 내가 약을 계속 쓰면은 오히려 치매를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약들이 많이 지금 생겼다고 하니까 경증에서부터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는 물론이고 뭐 치매에 걸리면 전문가님들께서 10년이 넘게 산다고 하는데 네. 매달 생활비를 평생 받는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보험료 조금 비싸도 그냥 왠지 가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매보험 이렇게 준비하라 최종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90세, 95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95세까지 우리가 계속 향후에 대비하는 건데 95세까지 준비를 하는 것도 뭐 길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95세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증에서는 생활비는 보장이 안 되지만 진단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증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증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증 치매가 진단이 되면은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납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험료의 부담이 조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뭐 짧게 하지 마시고 뭐 20년에서 30년까지도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부담을 줄이면서 납입 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